현대차와 GM이 동맹을 맺는다. 바로 어제 영상에서 이 동맹이 왜 필요한 건지 자세히 다뤄드렸는데, 동맹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GM, 중국 저가 배터리 기술사와 미국 생산 검토. 아니 갑자기 현대차랑 동맹한다고 발표 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중국 관련 기사가 웬 말이야? 아마 이러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알고 보면 꽤 재밌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현대차와도 긍정적인 시너지가 생길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이 덕에 전기차 가격이 꽤 많이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가 토요타와도 비슷한 협력을 한다고 하던데 이건 또 어떤 기대 포인트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미국에서 재밌는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기사를 보기만 하면 뭐야, GM이 또 중국하고 손을 잡아 현대차 뒤통수 맞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닙니다. 딱히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무슨 내용이냐면 GM이 저렴한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받으려고 중국 CATL 기술만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CATL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는 게 아니라 CATL이 LFP 배터리 생산 기술 라이선스를 구매하고 미국 공장에서 이 기술을 기반으로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소리죠. 그럼 이 배터리 생산은 누가 하냐? 일본의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TDK가 한다고 합니다. 야, 이거 꽤 재밌는 구조죠. 기술을 일단 중국에서 사와서 배터리 생산은 일본이 하고, 심지어 생산지는 또 미국이고, 이걸 미국 기업이 공급받아서 쓴다는 건데, 아니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간단합니다. 미국이 워낙 중국하고 경제 전쟁이다, 무역 전쟁이다, 시끄러운 게 사실이고, 이게 기업한테는 또 직격탄이기도 하니 중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술만 사오는 거지 생산은 미국에서 일본 업체가 하게 되는 거니까, 원재료 같은 것만 문제가 안 된다면 중국 리스크는 피해가는 거니까요. GM이 포드를 반면 교사 삼은 것 같은데, 포드는 대놓고 중국하고 협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계획을 철회했죠. 원래는 CATL하고 손을 잡고 미시간주에 LFP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했었는데, 중국 기술과 자본으로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는 게 미국 내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생기면서 작년 9월에 공장 짓는 걸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걸 의식하고 기술만 사와서 일본 업체가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도록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하필 이렇게 갑자기 배터리 관련 소식이 나온 거냐? 간단합니다. GM도 이제 아는 겁니다. 아예 혁신적인 기술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가격이라도 빠르게 낮춰서 점유율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요. 물론 이 협상이 끝을 볼 수 있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11월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아예 무산될 수도 있고 빠르게 추진될 수도 있는 거라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전날에 현대차와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배터리 생산 구조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중요해 보이는데, 각 기업 입장에서 보면 쉽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현대차 입장에서도 이런 배터리 생산 구조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술만 CATL로부터 사오는 거고, 생산은 일본 업체가 미국 현지에서 하게 되는 거라서 미국도 현재로선 딱히 규제할 명분이 없거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현대차가 지금 일본 업체와 이해관계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현대차가 판단하기에 GM이 이렇게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배터리가 성능도 좋고 안전성도 검증됐고 생산 단가는 훨씬 저렴하다면 미국 현지에서 팔리는 전기차에는 이 배터리를 쓸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GM이 현대차와 협력하면서 이런 배터리 생산 계획을 아예 처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에서 기술을 사온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만약 미국 대선 결과 이후에 신임 대통령이 중국하고 손잡을 생각은 하지도 마, 잡는 순간 끝나는 줄 알아,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면 아예 이걸 처리할 수도 있죠. GM 입장에선 투트랙 전략이 가능한 건데, 현대차와 협업하는 내용 중에 핵심이 뭐였나요? 내연기관차, 전기차, 파워트레인, 그리고 플랫폼까지 사실상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모든 걸 협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만약 이 협업을 통해서 GM이 현대차로부터 생산 노하우나 전기차 플랫폼 노하우를 잘 이어받아서 저렴한 전기차 생산에 성공한다면 굳이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배터리를 생산할 이유도 없는 거죠.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이미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했고, 이미 우리 배터리 기업들하고 공급 계약을 맺고 있기도 하니까요. 세 번째는 현대차가 지금 GM 말고 토요타와도 협업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재밌습니다. 앞에서 일본 업체가 배터리를 조립한다 해도 현대차한테 딱히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말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 두 회사는 서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명확하죠.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원탑이고요. 대신 전기차는 구전 중입니다. 토요타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긴 할 겁니다. 말로는 뭐 전기차는 아직이다, 역시 우리가 맞았다고는 하지만, 그러면서 전고체 배터리에 열을 올리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이브리드가 미래라고 주장하고 거기에 확신이 있다면 오히려
차세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개발에만 열을 올려야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이브리드 차가 지금 성장세가 좋긴 해도 얘는 어쨌든 징검다리일 뿐입니다. 징검다리라는 건 다 건너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전기차 쪽은 토요타가 현대차와 협업을 해서 나쁠 게 없는 상황이니 토요타 입장에서도 꽤 재밌는 협업일 겁니다. 왜냐면 토요타가 테슬라처럼 되려면 너무 많은 걸 바꿔야 합니다. 당장 지금 있는 공장들을 아예 싹 다 뜯어 고치는 것부터 해야겠죠. 생산 방식이 극과 극이거든요. 그런데 현대차는 어쨌든 내연기관차를 시작으로 한 대중 브랜드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선 테슬라 다음으로 잘 나가고 있고요. 토요타 입장에선 테슬라보다 협업하기가 덜 부담스럽기도 하면서 돈을 비교적 덜 들이면서 전기차 시장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GM이든 토요타든 우리 입장에선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이긴 합니다. 전세계 판매량 1위와 3위인 회사, 심지어 1위는 하이브리드 차 시장 원탑이고 3위는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다음이고 여기에 미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까지 합세한다고 하니 전세계가 주목할 만한 거죠.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GM보다 토요타와의 협업이 더 기대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GM은 협업이나 동맹 성과가 없는 회사나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만 살펴보면 푸조 시트로행하고도 동맹을 맺었고요. 피아트와도 동맹을 맺은 적이 있고 포드와도 협업한 적이 있습니다. 굳이 성과가 어땠는지 과정이 어땠는지 언급하지 않아도 지금 이 회사들이 어떤 상태인지 보면 협업의 결과가 어땠는지 짐작이 가능하죠. 그런데 토요타는 협업 성과가 역사적으로 좋은 회사입니다. 우선 일본 브랜드끼리의 협업을 보면 우선 토요타와 마즈다의 협업, 이게 2015년에 있었던 일인데 장기적으로 기술 파트너십을 맺기로 약속하고 이 협업으로 토요타랑 마즈다가 미국 엘라베마 주에 공동 생산 공장을 세웠죠. 여기서 이제 토요타와 마즈다의 SUV 모델들을 생산하고 있고 토요타는 또 하이브리드 시스템하고 마즈다의 스카이 액티브 기술을 서로 공유하면서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토요타와 스즈키의 협업도 성과가 괜찮았습니다. 이것도 전략적 제휴였는데 토요타가 스즈키한테 얻을 수 있었던 건 뭐냐? 스즈키가 인도 시장에서 강세이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서로의 모델을 기반으로 한 차를 출시했다는 거죠. 스즈키의 발레노라는 차는 글란자라는 이름으로 토요타 브랜드로 출시가 됐고요.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기술을 공유해주면서 스즈키는 기존에 있던 차들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기업들과도 재밌는 결과를 만들어낸 적이 있죠. 우선 지난 2012년에 BMW하고 협업을 맺었고요. 이걸로 만들어진 차가 토요타는 수프라, BMW는 Z4였습니다. 두 차가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차체 설계와 기술을 공유하고 여러모로 재밌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죠. 푸조 시트로행하고도 협업했습니다. GM하고는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요. 토요타는 이 협력 결과물로 아이고라는 차를, 푸조는 108을, 시트로행은 C1이라는 차를 출시했습니다. 이 차들도 마찬가지로 플랫폼하고 부품은 공유하지만 디자인을 비롯한 차체 구성은 브랜드별로 달랐던 차였습니다. 물론 현대차가 토요타와 BM이 협력처럼 수프라 같은 차를 만들어내지는 않겠지만 두 브랜드가 서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 시장에서 강세이면서 동시에 수소 전기차라는 공통된 목표도 갖고 있고 미국에서는 또 주마다 수소차 보급을 정책 과제로 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차 시장을 위한 대중적인 친환경차 출시에 서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현대차와 이렇게 대규모 협업을 한다는 소식 자체가 그냥 기분 좋은 소식인 건 맞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20년 전까지만 해도 어땠나요? 현대차를 알아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저 저렴한 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을 대표하고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미래 산업을 위해 협업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뿌듯한 일이자 의미 있는 일이란 거죠. 물론 우려되는 게 없는 건 아닙니다. 현대차는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숫자만 봐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GM이 워낙 협업 성과가 없는 기업이다 보니 자칫 현대차도 비슷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중국이 또 빈정상했다고 역으로 규제를 해버리면 이것도 참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중국하고의 관계는 또 국가적으로 중요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외교적 문제로 번질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역사적인 동맹이 큰 성과를 만들었으면 하고 동시에 한국 자동차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